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성영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용어고, 그리고 대한민국 살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먼저 이 산업재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재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해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의 결과로 인명의 손상을 입는 것, 우리가 재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의를 할 때 또 두 단어가 나오죠. 자, 위험이라는 단어하고 사고라는 단어도 개념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위험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 인적 손상이라든지 물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불안전한 상태, 상황,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사고는 불안전 상태나 상황을 선행되어서 인적 손상이나 물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위험과 사고의 개념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서 이걸 우리가 재해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해라는 넓은 의미로서는 인명 손상뿐만 아니라 물적 손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된 개념이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산업재해의 개념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업무나 작업에 기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이라든지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다 그런다는 개념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중대재해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죠. 중대재해라는 것은 산업재해 중에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세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공부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도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두 번째 조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여기 요양이라는 것은 치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중대재해라 그런다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요, 1, 2, 3, 10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그리고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중대재해라 한다는 거, 수치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대재해와 비교해서 여러분들 중대산업재해라는 개념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대산업재해라는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최근에 우리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중대산업재해 세 가지 조건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랫부분 박스 내에 보시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방 노동 고용 관세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방법은 전화나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 내용, 발생 개요, 피해 사항,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 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세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 자,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세청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 같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참고로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세청에 보고한다 그랬죠. 자, 고용노동부 조직을 보면은 세종에는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있고 그 지방에는 지방청이 있습니다. 6개의 지방청이 있죠. 지방청 산하에는 지청이 있고 그 산하에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지방청이나 지청이나 출장소에는 관할 담당 관할 구역이 있죠. 지방청의 최고 책임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라고 합니다. 지청에는 지청장입니다. 그 출장소에는 소장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 2, 3, 10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세 번째, 부상자나 직업식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이걸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속하는 것이죠. 자, 부상자가 동시에 7명 발생한 재해, 이거는 중대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0명이라고 그랬죠.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1명 발생한 재해. 이것도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것이죠. 중대재해에 포함됩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3명 이상이죠. 3명 발생한 재해. 2명 이상이니까 이것도 중대재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의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해 두시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하는지 그 내용은 뭔지 언제 보고하는지 기억해 두시고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할 때는 그 수치 3일 이상 그리고 1개월 이내 보고한다는 그 수치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